자, 안녕하세요. 자, 어저께 이제 연준이 금리를 0.75를 올리면서, 근데 자이언트 스텝을 올렸지만, 근데 이미 예견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어저께 야간 선물이, 자, 쟁이로 올라갔어요. 근데 금리는 시장 금리는 떨어져 줬습니다. 금리가 시장 금리가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연준이 오늘 이렇게 된 건 파월 의장의 언급 때문이죠. 자, 금리를 더 한 번 자이언트 스텝 정도 올리더라도 금리를 9월 정도에는 멈출 수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채권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시면 이게 바로 우리 10년물 채권, 여기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얘는 높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 10년물 채권에 물가채가 들어가게 돼요. 물가채가 1.44라. 자, 이 10년물 채권에 물가채가 들어가서 가산금리가 다 들어가 있는데 무슨 은행금리가 무슨 5%, 6%, 7%. 여러분, 은행 반드시 쇼핑하세요. 우리는 그들한테 상품을 사주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굽신굽신해야 될 이유가 없고, 그거는 담보가 없을 경우에 전세 대출을 할 경우에 막 갖다 휘잡는 건데, 이것도 은행 여러 군데를, 자, 대출 안 받아주면 은행은 뭔 이자로, 자, 뭘로 수입을 보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렇게 빠졌습니다. 빅스텝 금리를 올렸을 때 이후로부터 보세요. 빅스텝 금리를 올렸을 때가 바로 요 날이에요. 요때 이후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금리를 올린 이후로 자, 더 떨어졌어요. 그러면 물가채가 올라갔냐고요? 물가채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자, 물가채 전부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는 금리를 올린다고 미국이 해놨는데 금리가 출렁출렁 빠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시장 금리가. 자, 그러니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가 빠지고 있었는데 무슨 우리는 지표가 요거를 봐야지 돼요. 여기에 가산을 조금 더 할 수 있어도 여기에 뭐 인플레이션 지수가 막대하게, 우리도 금리를 다음번에 0.5 올리면 안 돼요. 나중에 그 여파에 대한 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요렇게 상황이 됩니다. 지금 물가채랑 두 개가 4.7을 확실히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금리를 빅스텝 올리기 직전에 5%대가 넘어갔는데 지금 5.3. 이미 그러면 얼마나 떨어지는 거냐고요? 우리가 50bp 올렸죠? 고점으로부터는 거의 70bp가 떨어졌고요. 6월 말 이때로부터는 자, 인플레이션 지수, 저게 플러스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좀 들어가지만 저거에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저기에 가상금리가 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빠졌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무지막지하게 시장 금리가 10년물 채권 금리가, 그래서 10년물 채권 금리가 10,000원을 회복했어요. 얘가 8,000원대가 왔었어요. 하지만 20년도에 금리를 올렸을 때 12,000원, 그리고 19년도에 우리한테 안심전환 대출을 막 풀었을 때가 13,000원인데 그때 은행들이 다 받지 않아서 막 우리은행 사태랑 기억 못 하시죠? 영화도 있는데 영화도 자 별로 흥행을 못했어요. 근데 그때가 유로랑 은행들이 다 우리은행이랑 뭐 다 안 받아갖고 그게 유로랑 달러로 발행했을 때 13,000원대였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작년 10월에 우리는 11월 10월에 우리는 13억 달러의 자 수합을,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매각을 해서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줄도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겠죠? 근데 달러가 올라가니, 금리가 올라가니까, 아니, 달러 가치가 강의되다 보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졌는데, 최근에 계속 달러가 약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금리가 10년물 채권 금리, 전 세계가 10년물은 아닙니다. 독일은 7년물, 일본이랑 다 금리가, 자, 미국은 10년물, 요렇게 해서, 여러분이 물가채도 봐도 마찬가지예요. 물가도 저렇게 진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저희는 저가콜을 들어가면서 물렸어요. 실은 물렸는데 고가 풋을 딱. 하지만 어저께는 저가콜을 끝까지 버텨도 되는 날이었어요. 왜냐면 오늘 환매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미국이 야간 선물 어렵습니다. 근데 환매수라는 말이, 하지만 우리는 이걸 모르면은 ELW는 물론 리딩대로지만 여러분 선물 보고 해야지 돼요. 선물은 잘못 거꾸로요. 더 지수가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얘네가 공매가 아닌 8,000원에 청산을 걸거든요. 아니면 8,000원에 사거나, 이 청산이라는 건 10,000원에 없는 상태에서,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삼성전자를 샀어요. 떨어지네. 어떻게 해요? 손실이네. 이게 아니라 떨어지는 순간 더 없는 상태에서 공매를 세게 치는 거예요. 10,000원에 샀는데 삼성전자 60,000원에 샀는데 떨어져서 55,000원이 될 때 그때 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기 시작할 때 공매를 칩니다. 그러면 60,000원에 산 게 있어도 공매 친 게 50,000원에 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00원의 수익이죠. 청산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선물은 차익 거래를, 무손실의 거래를 합니다. 선물과 현물의 격차. 이게 바로 차익 거래예요. 근데 우리는 저걸 보고 따라서 선물은 후행이에요. 선물이 아무리 음봉이 뚝뚝 떨어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마시고 풋 잡지 마세요. 있는 콜 매도하고 기다려서 저가 콜 들어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금융시장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채권에 대해서 안일하게, 채권은 모른다. 모르는 건 결코 순진한 게 아닙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수가 하락할 때 종목들이 당연히 폭락할 때 다 떨어져요. 성풀도 떨어질 때 여러분이 차트를 보고 들어간 종목은 손절을 해야지 돼요. 그 종목이 뭔지 모르니까. 하지만 가치평가입니다. 성풀은. 그 가치를 우리가 여러분이 실수 안 저도 저 못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거는 성실하게 이 회사의 추가 발행 채권을 볼 뿐이에요. 자, 여러분 삼성전자가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그러면 채권 발행한 것까지는 몰라요. 그러면 삼성전자 아예 부인하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회사채가 없으면 상장을 못 되는데 이 회사가 추가 발행을 하면서 모두가 다 아는 공모가 아닌 사모에 회사가 절대로 지분을 낮게, 지금 삼성전자 어떡하죠? 이사진들이랑 다 낮게 100억이 넘게 낮게 사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들은 우리는 못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무기명자가 절대로 지분을 낮게 회사가 사는 게 아니라 못 사요. 권리가 없어요. 무기명자가 무조건 주가가 올라야지만 소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풋옵션의 채권을 발행했는데 쬐끔이 아닌, 여기에 이제 작년부터 이제 좀 바뀌었던 게 있지만 회사가 배당을 받기 위한, 근데 우리가 그 배당 조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배당을 받기 위해서 이미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딱 확실하게 꽤 많이 들어가 있는 지분을 확보한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회사가 출자를 했는데 그만큼의 무기명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유는 자회사가 무기명자가 아니겠죠? 자회사는 돈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럼 주가가 떨어져서 아니요. 소각을 할 때 급하게 그래서 성풀이 튀어버리는 이유가 튀어서 고가에 매도하고 그 돈으로 타법인 출자를 하기 위한 자금 마련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주식을 할 때 어떻게 하죠? 안 보고 해요. 차트를. 그렇게 할 바에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다고요. 바로 그렇게 할 바에는 우린 이것저것 볼 것도 없이 그냥 ELW를 얘는 정말 아무것도 본 게 아니에요. 자금 시장 하나만. 하지만 요즘 달라진 게 있다는 건 아실 거예요. 왜냐? 저희가 들어가는 것들 중에 달라진 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관심 종목 안에서 ELW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번에 지금 들어가는 저가를 보세요. 327이 175원이에요. 지금 현재 322.92. 불과 이거 2칸 정도. 옵션에서 2칸 기대치에 있을 정도예요. 아주 높은 게 전혀 아닙니다. 결제 월별 시세로 보면 지금 327, 22에 여기 22면 5가 아직은 안 되긴 한 거예요. 322.5. 얘는 2.5씩 나가요. 2.5씩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요거에 여기 딱 불이 한 320에 들어온 건 5를 회복을 못해서 지금은 동시호가에서 올라가고 있죠. 회복을 해서 만약에 여기다 그러면 불과 327.5 두호가 오른 거 이미 수렴을 해버리겠지만 투호가 오른 거 얘가 115원 117원 엄청 낮게 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저가도 이번에 저가를 꽤 많이 손을 댔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이팅 하세요. 꽤 많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여 버렸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번에 저가 꽤 많이 40원짜리 손을 댔는데 원래는 저가 손을 안 대지만 근사치에 있는 등 가격은 만약에 322.5에 호가에 해당된다 그러면 아까 그게 등 가격이에요. 등 가격. 근데
불과 18분 만에 오전에 이렇게 상승을 해버려도 82.86%가 상승을 합니다. 어떤 주식을 한다고 여러분. 하지만 얘는 반대로 방향이 가면 우린 푸시라는 hedge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식 단타는 손도 못 대요. 불과 코스피 지수가 0.55% 올랐는데 150배 상승했어요. 자, 퍼센트로 코스피 지수가 25일날 0.5 상승할 때 18분 동안 자, 이렇게 바로 ELW 콜은 자, 82.86% 상승해서 150배 상승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저가 5원짜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저가를 손댈 수 있는 건 이게 근사치니까 등 가격이 근사치인데 뭘 500원, 600원짜리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거래 소멸이 오거든요. 이게 ELW의 특징인데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번씩 수익이 세게 나다가도 조금씩 줄어들어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기다리셔야 될 시간이에요. 자, 큰 수익만 무조건 있는 건 아니에요. 작은 수익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5일부터 자, 이렇게 진행됐어요. 이제 자, 보여주신 분들이 3% 뭐 ELW가 요렇게도 하지만 29% 많은 건 아닙니다. 자, 요렇게 6% 5% 저희가 단타를 치다가도 자, 이렇게 진행되다가도 셀 때 바로 셀 때 한 번씩 30% 이러다가도 셀 때 한 번씩 나오는 게 100%짜리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크게 셀 때 수익을 내야지 돼요. 100% 이런 게. 자, 하지만 ELW가 이럴 때 크게 나오는 거지 그 이외 때까지도 자주 48.7% 자, 이때 100% 났을 때거든요. 이런 수익을 내려면 여러분이 그냥 우리는 잔악계나 원금 회수입니다. 잔악계나 원금 회수를 해놓고 셀 때 한 방씩 때려야 되는 게 ELW. 이거 파생입니다. ELW는 파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하고는 틀려요. 어떤 자, 다른 차트에 의해서 매매를 할 바에는 그냥 ELW 하는 게 낫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왜 ELW 파생인데 만기일이 되면 0 그때까지 왜 갖고 갑니까? 수익이 났을 때 빼야 되는데 더 오를까봐 더 넣어서. 하지만 주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hedge를. 그럴 바에는 주식은 가치주를 성장주를 넣어야 되겠죠? 우리 종목들이 가치주가 돼서 성장주가 돼갈 때 주가에 반영이 될 때 우리는 매도를 해버리는 건데 우리가 아닌 바로 무기명자, 힘있는 무기명자가 대응할 때 우리는 그때 빼야 되겠죠. 그래서 ELW 여러분 오늘도 자, 우리 어저께 저가콜 들어간 게 이제 진행이 됐지만 거의 대부분 자, 오늘 매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88이 우리는 지금 88이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그 이외에 88은 손도 안 댔습니다. 다른 거는. 좀 올라가면 우리 이제 평단가가 되는데 왜냐면 얘 88을 연연하고 있다가는 안 돼요. 88은 그대로 40을 갖고 가고 다른 것들로. 근데 어저께 들어가면서 제가 저가를 하나 손을 댄 이유는 미국이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인데 금리가 하락하고 있을 때는 덜덜덜 떨어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절대로 ELW는요. 막 자, 조급하게 하는 방정맞은 매매가 아닙니다. ELW는 그만큼 차분해야지 되고 거래가 없을 때는 큰 수익 이후에는 2주도 거래를 안 해야 돼요. 어저께 88을 평단을 낮췄습니다. 처음으로 갖고 있다가 88 평단을 낮춰서 88이 지금 비중 대비로 보면 자, 얘가 50 정도 들어가 있어요. 원래 한 달 물량이 50대 50인데 이번 달은 비중을 확 늘려버렸습니다. 많은 달 70 정도지만 이번 달은 비중이 조금 커요. 그래서 자, 단타 들어갈 때도 하루에도 130, 140, 150도 들어갔는데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자, 뒤늦게 조금 고가에서 평단을 안 낮추신 분을 제외하고서는 어찌됐건 수익권이에요. 예약 매도로 걸어놓겠지만 오늘은 예약 매도를 반드시 걸어야지 돼요. 걸고 왜냐면 저가를 낮은 금액으로 저가의 자, 금액을 줄여서 하지만 오늘 아침에 고를 더 올라가던 말던 매도를 하고 저가는 환매수가 진행될 때 하겠습니다. 오늘은 28조 5천억에 대한 환매수가 진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참고를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자, 아침부터 콜을 막 사지 마시고 콜을 빼내 가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하고 저가의 기회를 주는 거는 보초벽만 세워놓고 있다가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저가를 하지만 환매수를 하기 전에 환매도가 진행돼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지 아침부터 자,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